열전 상하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희한하게 할 말들이 참 많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들어오시면서 진짜 난리도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말도 참 그랬습니다. 중국 이제는 좀 얄미운 것 같습니다. 주말만 되면 이렇게 좀 빵빵 터뜨려 주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변화가 있었죠. 네, 현장의 소리를 전해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나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7% 이상이 좀 급락을 나왔고, 지난주 제가 월요일 날 나왔었는데 월화 정도만 상승을 했고 수목금이 다 빠졌습니다. 네. 일단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은 수치가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단 확인된 것 같아 내용을 좀 추적할 필요가 있는데 네. 내용부터 좀 말씀드리고 대응 방안까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내용을 봤을 때 증감위에서 28개사 정도의 IPO를 추가로 또 승인을 했습니다. 예. 일단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물론 그 국태군한증권 같은 지난주 말씀드린 3조 위안 규모 단위의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추가적으로 자금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있죠. 하나의 악재로 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예. 지금부터가 코리아 시장이랑 좀 비슷하게 좀 말씀드릴 내용인데 코스닥 시장 매매 하시다 보면은 저축은행의 어떻게 보면 담보의 회수 때문에 네. 장이 급락한 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락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레버리지를 쓴 비용들 자체가 신용 담보 부족이 나면서 매도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만들어진 그림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그림 보시면 신용 거래랑 우산 신탁, 장외 레버리지 수단이라는 그 세 개의 그림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 같은 경우, 지난주에 문제가 됐던 것 같은 경우는 장외 레버리지 수단 때문에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시작한 거가 2014년도 말, 작년이니까 얼마 되지 안 됐네요. 않은 상황이고요. 예. 3주 전쯤에 중국 증시 급락 나올 때 문제가 됐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예. 우산 신탁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랬습니다. 둘 다 레버리지를 실을 수 있다라는 신용, 증권사에 쓸 수 있는 신용 거래가 아니고 자산가라든지 헤지펀드에 돈을 빌려오는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레버리지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레버리지 규모가 증권사에 쓰는 신용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2배 정도가 됐는데 우산 신탁 같은 경우는 2배에서 4배 정도가 되고요. 지난주에 문제가 됐던 장외 레버리지 수단 같은 경우는 1배에서 10배까지 10배까지 가네요. 네. 그러니까는 100만 원 있으면은 1000만 원 이상까지 주식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소위 깡통 계좌가 호출을 하겠죠. 네. 2주 전에 봤을 때 투자하시던 분들 자체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고 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런 장의 레버리지 수단,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신용 매매 물량들 때문에 악재에 악재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안 좋은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말에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말씀드려서 기억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주말에 좀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월요일에 휴장이라서 안 나왔다라고 기억을 예, 아마 하실 그러셨죠. 거고요. 예. 일단 이번 주말엔 나왔습니다. 네. 아마 알다시피 지준율과 기준금리가 동시에 인하하는, 그러니까 7년 만에 처음 나온 내용인데요. 0.25%, 25bp가 인하하는 효과가 나는데 지금 장은 1% 정도밖에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는 정보의 오픈 자체가 굉장히 빠르지도 않고요.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점차적으로 상승 추세로 갈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는 썩 마음에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60일선도 이탈을 했고요. 네. 지금 음봉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니까는 그렇죠. 가파른 양봉이 솟지 않는 이상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 예. 그리고 미보유자 혹은 보유자분들에서도 수익 나신 분들 그리고 수익 나지 않은 분들을 나눠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중 대부분 작년 11월 달에 수강생 오픈하면 시작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고려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특히 보유한 종목이 많이 수익이 나 있다면 전제가 있고요. 예. 손실이 있을 분들 경우에는 일종의 현금 비율을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분들은 신규로 후강통에 투자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 이렇게 5,100대도 물렸었는데 네.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편하게 들어가셔서 단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뷰와 함께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자는 상해 종합지수 차트 보면서 이게 지수 차트인지 코스닥 중소형주 차트인지 모르겠다고 좀 한탄 섞인 푸념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 지준율 아직도 좀 인하 여력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올해 또 좀 예상이 되던가요? 어떤가요? 일단 좀 비관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준율 인하라든지 금융에 대한 어떤 그 부양책 자체가 너무 잦아진다라는 것 자체를 좀 우려하시는 뷰도 좀 있고요. 예. 하지만은 일단은 그런
중국 정부의 당국의 의지가 네. 일단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있다. 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불리시한 장세보다는 예. 일단 점차적으로 조금씩 상승한 장세로 봤을 때는 한 차례 정도는 좀 더 추가하는 노력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과 금융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한번 종목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어느 섹터와 어떤 종목을 한번 노려보면 좋을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상해 백연 그룹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상해 백연 백연 그룹입니다. 어떤 그룹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일단 후광성 처음에 시작하실 때의 논리는 그들의 소비, 그들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고 들어갔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같은 의미의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소비 시장의 최대의 국영 유통 그룹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개 정도의 일단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직원 수로 봤을 때는 20만 명 정도. 그리고 전국에 20개 성의 자치구 그리고 6천 개 정도의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스케일이 큽니다. 역시 다르네요. 예. 근데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1월 이후에 그렇게 오르진 않았다. 네. 그리고 퍼가 저평가 상태다는 기본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은 중국 500대 기업 중에서는 84위 정도 위치를 차이가 하고 있고요. 포춘이 선정 500대 기업 중에서는 466위 정도를 작년 기준으로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후광통 방송을 보시면서 일단 뭐 중국 쪽의 뭐 내수 소비 증가에 대한 차트는 많이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걸 예. 좀 빼겠습니다. 네. 빼고요. 상해 배경글 매출부터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60% 정도 이상이 슈퍼마켓 매출이고요. 그리고 30% 이상이 백화점 매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중국 초고속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슈퍼마켓 비중보다는 2015년부터 백화점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다음 그림 보면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유통 그룹이기 때문에 뭐 월마트라든지 기타 여러 외국계 그룹들이 중국 시장을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리스크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상해 백연그룹 같은 경우는 그런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국 내수 시장 내에 진출하는 M&A 규모를 작년부터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것이 지금의 매출액 증가율로서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세상으로 약간 꺾였다가 2015년부터 증가하는 그래프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인 규모 자체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말씀드리면은 이익 턴어라운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ROE 전망 같은 게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뭐 아까 그 초고층 말씀을 드렸는데 일례로 작년 같은 경우에 이랜드 그룹이랑 합작을 해서 1,500명 규모의 일단 한류 관광 같이 좀 마련했다고 합니다. 일단 소득의 양극화는 소비의 양극화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까지 같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보시면 15개 정도의 복합 쇼핑몰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3에서 5년 안에 8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증설하고 있다는 계획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그림 보면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가장 말씀드리는 일단 그 괴리율, 그러니까 목표가치 대비해서 괴리율 말씀드리는데 지금 최근에는 괴리율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급락을 하면서 괴리율이 한 13% 정도의 여력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비율 보면 좀 말씀드리자면은 딴 건 모르겠고 일단 ROE 측면에서는 빨간색 음영으로 보실 수 있겠죠. 일단은 2014년도 부터 15년도 증가하면서 ROE 증가율 자체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까지 봤을 때는 재무 비율로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재무 비율에서 2014년 말에서 2015년 넘어갈 때 좀 네.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저거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A에 따른 어. 어떤 매출액 지속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최근 5개 정도로 M&A를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그리고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BEP 즉 손익분가율이 넘어서게 되면 급격하게 ROE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늘어나는데 예. 지금 정도 작년 한 9월에서 12월 정도 사이가 일단 BEP를 넘어섰다는 수준까지 지금이 보시면 그때군요. 맞습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재무적인 측면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 마지막으로 차트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은 아까 상해 종합지수 차트랑 상해 백연그룹 차트랑 비슷합니다. 예. 121선에 지금 닿지 않은 상황. 그래서 지금 정도부터는 충분히 분할 매수 추천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매적인 측면을 들어갔을 때는 충분히 유효하다고 같이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해 백연그룹 소개를 해주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경이라는 것도 좀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이제 좀 대리님께서 방송을 좀 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소비 시장에 대해서는 워낙 설명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과감히 이건 빼고 이 상해 백연그룹의 뭐가 중요한지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좀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는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역시 현재 구간에서 좀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전반적으로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국내 경제 트렌드와 함께 중국까지 다녀오느라고 바쁘게 저희 오늘 달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경제 이슈의 흐름 그리고 트렌드까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내일도 또 중요한 트렌드와 핫한 이슈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